네, 반갑습니다. 땅땅 무슨 땅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 빌딩 중개법인 위오너스의 안유런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빌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요즘에 아파트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토지나 빌딩 가치 규제, 다 빌딩 규제 이런 거 없죠? 없습니다. 네. 규제가 없는 쪽으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빌딩 시장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요새 정말 많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올해까지가 온탕이었다면 네. 내년엔 좀 열탕이지 않을까. 불장. 예,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부동산 중에서 주택에 대한 규제는 항상 좀 있어 오다가 네. 최근 정부 들어서 규제가 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 돈이 아무래도 좀 대형 건물보다는 네네. 꼬마 빌딩 시장 쪽으로 많이 좀 쏠리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빌딩을 갖고 싶은 사람은 정말 많죠. 뭐 다죠, 다. 빌딩 갖고 싶죠. 네. 근데 예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물건을 봐야 할 텐데 네. 좀 금액대별로 어떤 지역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가지신 현금이 예를 들면 한 10억 초중반이다? 네. 그랬을 때 한 3, 40억대. 3, 40억대. 본격적으로는 4, 50억대까지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4, 50억 구간까지는 강남권 핵심 입지는 좀 어려우실 수 있고요. 네네. 조금 더 벗어나서 네. 뭐 마포 네. 아니면 저기 성동 중에서도 조금 꼬마 빌딩들 그 정도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현금 보유량이 한 2, 30억까지 올라가신다. 네. 그러면 충분히 옥석을 가려서 네. 강남의 이면에 있는 좀 좋은 건물들을 네네.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구간까지 좀 올라오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 이상 구간까지는 사실 볼 수 있는 범위들이 상당히 좀 다양해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빌딩을 산다는 건 결국에는 관리하는 동안 내가 월세를 받는데 월세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보통 투자금 대비 몇 %의 월세 수익률을 나오면 뭐 잘 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요새 보면 수익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게 무슨 소리죠? 네, 입지가 좋은데 네네. 물론 아무리 입지가 좋더라도 그 건물의 월세가 결국엔 잘 나와야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월세가 이미 잘 세팅돼 있고 입지가 좋고 그 입지가 좋은 거 대비 가격이 싼 물건은 없습니다. 아, 네네. 입지는 좋고 가격은 좋은데 월세가 현저히 적어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네. 소유주분께서 좀 연세가 있거나 건물 관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네. 뭐 상속 물건을 통해서 뭐 관리 상태가 좀 해이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고 뭐 장기간 이제 임차인 관리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계속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폭을 못 올려설 수도 있고요. 네네네. 그런 경우들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시세에 대한 월세가 반영이 안 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월세 세팅이 중요한 건 맞지만 이런 세팅이 덜 되거나 좀 많이 노후화돼서 충분히 개선 여지가 있는 건물들을 잡는 경우들이 대다수거든요. 아, 네네. 뭐 그랬을 땐 당연히 수익 실현이 힘들겠죠.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공격적으로 받되 당장에는 정말 대출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지 대비 이 건물을 사서 내가 얼마까지 월세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얼마의 시세 차익을 보고 다시 팔 수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좀 세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입지, 비싼 동네로 갈수록 월세 수익률은 적지만 땅값이 올라서 시세 차익이 생기고 네. 입지가 좀 떨어지는 경기도 외곽권, 네. 뭐 포천이라던가 뭐 안산아 포천은 넘어갔나요? 네. 안산 일자리가 많은 이런 네. 데는 건물 가격 대비 월세가 잘 나오지만 땅값은 안 오르고 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서울 외곽 경기권에도 다 나름대로의 거기에 또 핵심 상권들이 있어요. 네. 거기도 먹자 상권이 있고 네네. 그 동네에서는 다 그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네. 상권은 좀 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께서 또 높은 권리금도 형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매입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결국에는 그 동네는 그 동네 분들끼리 거래하는 게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 네. 결국엔 수요의 차이죠. 대부분의 많은 수요들이 강남권 인근으로들 많이 모이시다 보니까 수익률은 나오지만 건물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은 좀 다소 적다. 다만 강남권에서는 수요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도 훌륭한 상권들이 워낙 많지만 네. 지가 상승폭이 수요가 네네.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뛰고 있다 보니 네. 아무래도 월세 발생 대비 건물 총 수익률은 좀 다소 적어질 수 있는 현상이 좀 발생한다. 네네.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강남 불패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이게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빌딩 같은 곳도 네. 강남 불패,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살 사람은 항상 줄 서 있다. 네. 빌딩도 강남 불패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맞는 말씀이시고. 네. 근데 뭐 서울로만 보더라도 뭐 25개 자치구 워낙 많죠.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강남이고 사실 강남을 100%로 봤을 때 그 중에서도 정말 추천드릴 만한 입지는 3%에서 5% 정도? 강남이라고 사실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네네. 또 강남만 결코 답은 아니고 네네. 여러 가지로 보실 수 있겠지만 결국엔 강남이지만 강남이 꼭 답은 아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답변을 좀. 네네네. 네. 예산은 되는데 어디를 사야 될지도 모르고 빌딩을 사본 적도 없고 하지만 빌딩을 갖고 싶고 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괜히 잘못된 투자를 해서 이제 돈 잃고 뭐 손실 나고 이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결국에는 안전자산? 결국에는 뭐?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께서 잘 아시는 동네로 좀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너무나 친숙한 동네고 강남이 투자 지역이 아닌 본인의 생활 반경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당연히 강남 쪽으로 좀 투자를 하게 되고 좀 수도권이나 최근에 또 지방에 계시는 분께서 강남 거나 성수거를 좀 사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이 경우에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디서 좀 시름시름 또 정보를 또 얻으신 거죠.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매입까지는 오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상권 설명도 드리고 이 동네는 왜 이러한지 그 공부를 저희가 좀 시켜드리는 기간이 사실 좀 필요하게 되고. 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 게 내가 김포에 사는데 뭐 사업이 대박 났어. 현금 50억 있어. 네. 김포에 건물 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김포 사실 수 있고. 네, 파주에서 사업장을 하는데 파주에 사옥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잘못된 선택인가요? 함부로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사업의 용이성 이런 거 말고 수익만 봤을 때. 수익이나 투자성만. 나중에 매각이나 수익 네. 실현적인 거를 봤을 때는 네네. 추천드리기는 조금 아쉬운 동네지만 네. 그래도 그 건물을 얻음으로 인해서 네. 본인의 사업이 또 네. 승승장구하고 네네. 여러 가지 또 수익 실현까지 또 하실 수 있다면 네네.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또 바람직한 투자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지금 너무 돌려 말씀해주고 계세요. 네. 김포 빌딩 사마로. 서울 쪽으로 좀 오시는데. 네, 서울 쪽으로 네. 오시라라고 네. 전문가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위 오너스 중개 법인은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 주로 이제 토지 빌딩을 주로 거래하는 중개 법인이고요. 네. 적게는 10억대에서 2, 300억, 네네. 많게는 500억 이상까지. 네. 보통 1000억대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 거래는 쉽지는 않고 주력 금액대가 사실 2, 30억대 꼬마 빌딩부터 네네. 보통 중형 정도 빌딩 2, 300억대까지가 네. 가장 활발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은 많잖아요. 거기 뭐 강남에 가도 빌딩 뭐 몇 억 이런 거 써 있는 붙어 있는 부동산 많은데 왜 이런 전문 중개법인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뭐 물건이 많나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아파트든 빌딩이든 결국엔 저희 중개법인 같은 경우도 다양한 물건과 많은 물건들을 사실 가지고 있어야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더 좋고 이런 물건들을 추천드릴 수 있는데 네. 사실 뭐 로컬 부동산이라고 사실 안 좋다라고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동네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난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그 타겟팅을 어디로 하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는 서울 전역으로 네네. 빌딩만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물건력이나 네. 전문성이나 그런 프로세스들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구독자분들께서는 뭐 성공 사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실패 사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떻게 했을 때 빌딩 투자를 실패하게 되는지 그거를 좀 실제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무리한 투자로 인한 좀 잘못된 케이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무리했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에쿼티를 한 20%만 가지고서 뭐 거기에 플러스 본인 사업소득이나 뭐 근로소득이나 여러 가지 기타 소득들이 충분히 돌아간다면 뭐 공격적으로 해볼 수도 있죠. 하지만 예비비 없이 덜컥 매입을 했다가 갑자기 임차인 여러 명이 나가겠다. 보증금을 갑자기. 반환해라. 네네. 반환할 돈은 없어요. 네. 결국에 법적 분쟁까지 발생이 하게 되고 거기에 거기에 따른 또 월세도 안 들어오니까 대출이자도 밀리게 되죠. 네네. 그렇게 악순환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신축을 해서 내가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는데도 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대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 기대하는 월세 수익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월세 수익대로 임대는 안 맞춰져요. 더 낮추고 맞추게 되는데 결국엔 그 기간 동안 장기간이 돼요. 결국에는 정말 소유주 입장에서 미칠 노릇이거든요. 근데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내가 같은 예산으로 물건을 여러 개 보다 보면은 네. 이렇게 웨딩드레스도 보다 보면 좋은 거 보면 그거 맞아요. 하고 싶고 좋은 거 보면 더 그거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게 빌딩도 보다 보면은 이게 더 좋다는 게 눈에 보이고 네. 코너짜리고 유동인구가 많고 1층에 좋은 게 들어와 있고 이런 게 눈에 보일 텐데 맞아요. 무리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다수 다 비슷하시겠지만 결국에는 본인 눈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대부분 비율을 드리자면 본인 에쿼티 대비 한 8, 90억 정도가 적당한 건물인데 네네. 내 눈은 150억대에 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현실을 얼른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좀 첫 번째일 것 같고 그게 뭐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네. 현명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빌딩 전문가시고 또 안유론 이사님에게 빌딩 투자 관련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영상 위쪽에 이사님 전화번호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전화 주시고 고정 댓글에도 안유론 이사님 전화번호 이제 적어놨으니까 24시간 언제든지 빌딩 투자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나는 빌딩을 살 건데 코너짜리 사거리에 산다. 1층에 대형 카페가 맞춰진 걸 산다. 나는 이런 빌딩 살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걸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이게 물건이 탁탁 있나요? 물론 지역을 한정적으로 두고 보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아니라 나는 뭐 코너만 살 거야. 아니면 뭐 대형 카페가 있는 건물을 사고 싶어.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죠. 네네. 근데 분명히 또 계세요. 네네. 나는 그동안 코너 건물만 사왔으니까 중간에 껴있는 건물을 저희끼리 뭐 박스 건물이라고 하는데 박스 건물. 예, 아무래도 같은 라인에 같은 평당가라면 코너 건물이 좋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게 1순위가 되는 분들한테는 코너 부지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그게 아니고 업종에 대한 니즈는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카페가 있는 건물만 찾아줘. 이거는 너무 사실 접근하기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월세 1,500 나오는 건물 찾아줘. 그런 분은 있지 않나요? 있죠. 네. 그게 보통 1,500 나오는 건물을 찾아주라기보단 본인 에쿼티 대비 검토 가능한 금액 내에서 수익률이 나는 최소 3% 이상은 나와야 돼. 네네. 그런 분들은 많이 계세요. 3% 이상은 나와야 돼. 네. 그건 뭐 좀 일리 있네요. 그런 거. 그렇죠. 예, 그렇네요. 그러면은 빌딩은 이제 땅의 평당 얼마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네. 연면적 평당 뭐 얼마라던가 네, 연면적 평당 월세가 얼마 나온다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토지 시장에 저는 오래 있다 보니까 네. 토지는 이제 지상물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나대지나 농지는 그냥 평당 얼마라는 거 이상 따질 게 없는데 건물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충분히 네. 그럴 수가 있고 실제로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감정가를 할 때도 결국에는 저희는 토지랑 건물 두 개를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가격이 따로 매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격적인 얘기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보통 거래하는 중소형 빌딩 같은 경우에도 토지 평당 이거를 사실 주로 쓰고요. 건물 면면적 평당이 중요해지는 순간은 정확하게 뭐 교과서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보통 연면적이 한 1000평이 넘어가고 2000평이 넘어가고 네네. 이런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평당보다는 내가 실사용할 수 있는 그 건물의 연면적 평당 가격 이 시세를 또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대형은 왜 그렇게 봐요? 대형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에는 토지 평당 나대지 거래보다 뭐 극단적으로까지 이해하기 쉽게 가다 보면 뭐 프라임급 예를 들면 테헤란로 빌딩들 네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그 토지에 얼마만큼의 건물이 지어져 있고 층당 임대 면적이 몇백 평씩 얼마가 나오고 그 결국에는 그 실유효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토지보단 결국엔 건물의 가치를 좀 우선해서 그렇지 않을까 예,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런 건물은 월세가 얼마 나와요? 네. 이렇게 테헤란로 이렇게 강남대로 가다가 다 저런 건물들도 다 주인이 있겠지 뭐 이러면서 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월 몇 억 이상 월 몇 억 이상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거는 또 한 명이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네. 유명하신 개인 부자들도 좀 있으시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회사나 기관들에서 많이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거 궁금합니다. 빌딩을 사는 거 네. 그 사서 잔금 치르고 관리하고 뭐 이거 되게 막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요. 그냥 나스닥 하는 게 낫지 않나?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요. 근데 네. 유경험자로서 많은 중개를 하신 분 입장에서 네. 빌딩 투자가 어렵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좀 얘기 좀 해봐 주세요. 네. 결국에는 뭐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뭐 우스갯소리로 뭐 나스닥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말씀을 주셨지만 네네. 저도 물론 주식 투자도 함께를 하고는 네네. 있어요. 네네네. 있지만 그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볼륨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다 주식으로 운용할 수 없는 노릇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부의 분배는 이제 자본의 분배는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또 포트폴리오사 나눠질 수밖에 없고 네. 빌딩 투자에 대해서 뭐 왜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 주셨나요? 그러니까 빌딩 투자가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빌딩 투자가 되게 쉬운 것 같이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아파트 투자를 네. 좀 해봤지. 네. 해봤다는 것도 두세 번 샀다 팔아본 거지. 빌딩에 대한 거는 너무나 큰 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쉽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네.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왜냐면 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나 돈은 있어. 네. 여기에 사고 싶어. 네. 물건 추천해줘. 네. 뭐 너 믿고 살게. 네네. 그리고 나서 난 관리도 잘 모르겠어. 모든 거 믿고 맡길게. 하면 쉬울 수 있어요. 정말 100% 신뢰를 해주고 네네. 저희가 다 일임해서 네네.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봐드린다면 이제 그거는 저희가 업무를 봐드리면 되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모든 요소들을 다 공부를 하고 뭐 임차인은 어떻고 뭐 소방시설은 어떻고 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세금은 또 어떻게 내야 되고 하나하나 뜯어가다 보면 알아야 되는 요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10이라 치면 빌딩에 아무래도 거기에 포함된 요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쉽습니다. 사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요 무슨 주기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10년 주기설, 네. 비트코인 4년 주기설,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빌딩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 빌딩도 몇 년 주기설 그런 게 있나요? 빌딩은 그렇게 도드라지게 주기설로 양극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네. 결국에는 지역별로 양극화가 일어나는 게 현실이고, 네. 그래서 중점적인 그런 중심 지역에 대해서는 네네네. 결국에는 집가 하락폭이 거의 없다.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워낙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까 네.
본인이 산 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뭐 상속세 이슈가 있다든지 네네.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급하게 팔아야 되는 경우 그 해당 건물은 샀던 금액보다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동네가 떨어진다는 뜻은 또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네, 그래서 빌딩 시장은 아파트랑 달리 워낙 개별성이 네. 강한 시장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경우는 예전에 뭐 압구정 로데오 잠깐 보여 있었을 때 그렇죠. 그때 아니고서는 사실 그때 기회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저희 땅땅 무슨 땅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어디 살지 감이 없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네, 한 세 군데만 추천을 좀 해주세요. 지역을요? 네네. 금액 상관없이. 금액 뭐 한 100억 왔다 갔다. 매매 금액 매매가 기준. 네. 100억 왔다 갔다면 충분히 강남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면도로죠. 이면도죠. 뒤쪽? 대로변은 네. 보시면 안 되고요. 2종 주거? 2종 주거, 네. 뭐 3종 주거. 네네. 뭐 전용 주거까지는 가실 필요 없고. 네네. 그래서 그 인근 꼬마 빌딩으로 치면 100억 전후면 충분히 강남, 마포, 성수, 용산, 서초 보실 수는 있는데 네.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시면 사실 또 안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데는 네. 지방 분들도 다 아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숨은 보석 같은. 네. 네, 그런 데 없나요? 집가 상승, 숨은 보석. 숨은 보석이요. 물레동? 물레도 네. 잠재력이 다분하다고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약해요. 그런 거 말고. 숨은 보석, 영등포? 영등포 좋아요. 영등포 네. 뭐 노량진. 노량진. 네, 노량진도 괜찮고. 노량진은 비밀인데 저희가 사야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유런 이사님에게 빌딩 투자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아마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셔서 아시겠죠? 정말 전문가시고 경험이 정말 많으시고 중개 경험이 막 몇백 건 맞죠? 몇백 건? 네. 네. 중개 사고 0건? 없죠. 네, 중개사고 0건, 거래 몇백 건. 정말 전문가이시니까 빌딩 투자, 관리, 매수, 매도 상담 받으실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안유론 이사님 전화번호로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시고 땅땅 무슨 땅 통해서 상담하시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네. 전화 주시는 분에 한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 큰 혜택인가요? 네. 큰 혜택을 지금 네. 방송 종료하고 네.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매물 소개해 주시는 게 이제 네. 가장 큰 혜택이겠죠.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위오너스 중개법인의 안유런 이사였습니다.